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QQQ ETF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이름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에 그냥 투자한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조금 전문가의 냄새를 조금 풍긴다고 한다면 거의 나스닥의 1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가장 큰, 유동성도 크고 시가총액 큰 종목 한 100개 정도로 구성된 지수가 있는데요. 거의 나스닥 100과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 주식 중에서도 대형주에 투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주로 어느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가? 사실 주식 지수라는 게 특정 산업이나 테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기술주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가장 진하게 표시된 게 49.2, 약 50%가 IT라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메타라든지 이런 SNS와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둘이 합치게 되면 거의 한 65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류의 주식들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라인업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아시는 것들입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메타 플랫폼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친구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빅테크 인덱스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어프로치를 하면, 내가 그 산업들에 대해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세그멘트 테마에 관련돼서 내가 좀 관심이 높다, 여기가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괜찮은 투자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약 한국 금액 기준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200조. 단일 펀드는 엄청나게 크죠. 근데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한 1000조 가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ETF 하나로 이 지수를 거의 많이 커버할 수 있다. 한 20에서 30%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참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나스닥 ETF에 돈이 좀 들어가고 나가고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외도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ETF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큽니다. 글로벌리 이런 성장주 테마가 많이 불고, 개인 역시도 이런 성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나스닥 ETF가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들어온 돈으로 나스닥 지수에 재투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 기술주 섹터는 너무나 좋은 호황기를 누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한 5년을 보게 되면, 한 200불 정도에 되던 것이 300불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50% 이상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투자하게 되면 50%를 벌었으니까 연간으로 거의 10% 이상 보상을 해준 셈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연말 같은 경우는 4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2배를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 정도 성과가 났었는데, 그 한 해 동안에 거의 100불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손실은 좀 많이 크게 났던 편인 것 같고요. 최근에 2023년 들어와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 역시도 그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사실 조적주열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최근에 손실은 그거에 비하면 좀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기 있는 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나스닥을 베이스로 한 레버리지나 트리플 레버리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한 20bp 0.2% 정도 운용 보수를 저희가 내게 돼 있는데, 보유한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그런데 보게 되면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그보다 비용이 좀 더 높죠.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버스만 가다 하더라도 비용이 되게 높아진 거죠. 약간 거의 1% 정도의 레버리지가 됐건
인버스가 됐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됐건, 같이 레버리지를 올리면서 가는 방향이 됐건, 파생 상품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비용은 1% 가까이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비싸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배당률은 0.8%, 0.7%, 0.6%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연간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배당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나스닥을 투자하고 싶고,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 테크 주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이제 에셋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거꾸로 힌트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QQQ의 움직임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좀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성장주에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성에 더 포커스를 해놓고 보시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이제 기술주에 관련된 또 반도체라든지 다른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영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